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곳은 바로 교육감 선거입니다. 그런데 4년 전 지방선거 때를 살펴보니 강원도 교육감 무효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정당도 기호도 없는 교육감 선거,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나금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투표 용지의 1번, 2번과 같은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 4년 전 강원 교육감 선거 무효표 비율은 7.6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표수로 따지면 5만 9천 표가 넘는데 도지사 선거 무효표 비율보다 3.8배 이상 높았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은 데다 정당 공천이 없다 보니 후보도 많고 이름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투표할 때는 사람 이름을 보고 정책을 보고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숙지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있지 않나. 실제 교육감 모의투표 용지를 보면 기호도 정당 이름도 없습니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기호를 아예 없앤 겁니다. 투표 용지의 방향도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가로형으로 제작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후보자의 이름 순서가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른바 교호 순번제로 앞쪽한 후보가 유리하다는 논란을 막기 위해 후보자의 이름 순서를 계속 바꿔 배치하는 겁니다. 이 동네 투표소에서는 왼쪽 첫 칸에 있던 후보의 이름이 옆 동네 투표소에서는 마지막 칸에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의 명칭과 기호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이름과 정책을 꼼꼼하게 보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정책을 책임질 주민 직선 5기 강원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장으로 향하는 길이 무효표를 줄이는 최선책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눈과 얼음이 필요한 동계올림픽은 이제 기후 변화로 개최했던 곳에서 다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평창의 재유치를 바라는 지역 내 여론이 최근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대관령 주민 한 명이 또 한 번의 평창올림픽을 기원하고 홍보하기 위해 자전거 세계 일주에 돌입했습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평창! 힘찬 파이팅과 함께 자전거가 출발합니다. 2018 평창올림픽 주 무대인 대관령을 출발해 전 세계 5만 킬로미터를 돌아오는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김영교 대관령 스키박물관장이 평창의 동계올림픽 재유치를 기원하며 자전거 세계 일주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림픽을 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이고 또 이제 평창, 강릉 일대, 강원도 일대의 제도에게 발판을 한 번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김 단장은 앞으로 15개월 동안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70여 개 나라를 돌며 평창올림픽 재유치를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넘는 거리를 자전거로 달려 내년 광복절 귀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날 김 관장을 응원하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동해안까지 동행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행 배에 오르면 그때부터는 혼자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국내에서 코스 선정과 숙박 예약 등을 지원하지만 현장에서의 여정은 혼자서 해내야 합니다. 69세, 돌아오면 70세가 되는 적지 않은 나이에 체력과 건강, 또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나는 코스라 걱정도 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겨낸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사실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이 가족들하고 주변 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세요. 뭐 치안이 어떻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대하리라고 믿는 거고 그래서. 대관령 주민들도 올림픽 재유치에 대한 희망과 함께 김 관장의 무사 귀환을 응원했습니다. 변하지 않고 더 아프지 않고 지금 이대로 이 컨디션으로 꼭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 다녀와서 올림픽을 다시 한번 꼭 성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여야 군수 후보들도 현장을 찾아 응원하며 올림픽 재유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번의 도전, 20여 년의 기다림으로 이뤄낸 2018 평창올림픽. 그때 보여준 꺾이지 않는 의지와 열정에 다시금 불을 지피며 평창은 또 한 번의 지구촌 축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며 전국에서 생수를 기부하는 답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생수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니 페트병 처리 부담이 컸는데요. 강릉시가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한 결과 약 7개월 동안 세외 수입이 1억 원을 넘어 전년보다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강릉 아이스아레나 주차장에 생수를 받으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부된 물량만 3,615톤. 지난해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은 강릉 지역에 전국에서 1,000만 병가량의 생수 기부가 이어졌고 이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페트병 배출량도 급증했습니다. 2배 정도 나와요. 옛날에는 한 이틀이나 3일 가야 하나 나왔는데 지금 하루에 2개 아니면 3개 정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릉시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된 페트병은 266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페트병 배출 자체도 많았지만 이를 자원화시킨 점도 수거에 도움을 줬습니다. 전용 봉투를 나눠주고 재활용품 교환소를 운영해 포인트를 주거나 휴지 등으로 교환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용 수거 봉투를 전 시민에게 제작 배부하였고 재활용품 교환소를 통한 유가 보상금제를 운영하는 등 여기에다 강릉시는 페트병의 폐자원 입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판매 가격도 높였습니다. 수거한 페트병을 선별 압축 처리한 뒤 전국 입찰을 통해 전년보다 12% 높은 킬로그램당 569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올해 3월까지 183톤을 매각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억 400만 원의 세외 수입을 올렸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189억 원을 들여 하루 50톤 처리 규모의 최첨단 생활자원회수센터도 건립 중입니다. 내년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준공되면 재활용품 품질 개선과 세외 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첫 주에 도내 신청 대상자의 71% 정도가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제 자정 기준 강원 지역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7만 7천여 명에 달해 지난달 27일 지급 개시 이후 1차 지급 대상자의 71.3%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지역별 신청률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에 그쳤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454억 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8만 7천 원입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으로 횡성 한우가 1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민간단체 소비자협회는 지역 명품 브랜드 부문에서 횡성 한우가 보성 녹차와 함께 최장수인 12년 연속 수상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4만 7천 마리로 사육 두수를 조정해 고급육 육성 전략이 추진되는 횡성 한우는 지난해부터 중동 수출길에 오르는 등 순차적으로 철폐되는 해외 소고기 관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올해 1분기 상수원 원수 수질 검사 결과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최근 실시한 1분기 수질 검사 결과 남대천과 오색천 원수 수질이 평균 매우 좋음 등급을 받아 수질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최상의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수 처리를 거친 수돗물도 먹는 물 수질 기준 59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도의원 비례대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례 1번은 박영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 2번 백소련, 3번 조수현, 4번 이영순, 5번 곽한나, 6번 김호식, 7번 오진아, 8번 이선희, 9번은 양진훈 후보가 각각 받았습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일과 3일 권리당원 ARS 투표 100%로 진행됐습니다. 북부지방 산림청이 올해 사방사업에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에 나섭니다. 관내 18개 국유림에 사방댐 16개를 설치하고 7곳에서 유역관리 사업을 13.1헥타르 산림의 산지 사방 사업 등을 우기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일부 사방댐은 산불 진화용수 확보 기능까지 갖춘 다목적 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